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립 콤퍼니에요. 제 뒤에 보이는 마을은 베트남 서북부의 산골 마을, 아니 도시 사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사파에 관해 알려드릴 거예요. 사파는 베트남 서북부 라오까이에 위치한 휴양지입니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절 휴양지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에게도요. 특히 판시판 같은 랜드마크 가면 베트남 사람 정말 많아요. 사파가 위치한 라오까이주는 중국의 윈난성과 가깝습니다. 평균 고도 1500m를 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쌀쌀한 걸 넘어서 한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죠. 여행에 특화된 계절은 4, 5월 그리고 9, 10월입니다. 4, 5월에는 맑은 날이 많고 9, 10월에는 사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 황금빛 논을 볼 수 있거든요. 여름에는 우기라 비가 많이 내리고요. 겨울에는 그래도 춥기 때문에 베트남 다른 지역과 짐을 다르게 싸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사파의 주 컨텐츠는 자연과 자연을 구경하는 여러 수단인 트레킹, 바이크, 케이블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트립 콤퍼니 사파 컨텐츠 편을 참고해주세요. 이거 다 본 다음에요. 이제 사파에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파 전체 행정구역은 넓지만 마을은 작습니다. 먼저 사파 타운입니다. 사파 마을은 가로로 길쭉한 호수를 끼고 형성되었습니다. 도시라 불릴만한 부분은 넓지 않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걸어서 1시간 안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호수 동쪽으로는 로컬 구역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전까지 여는 전형적인 전통시장인 사파시장,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 샵들이 있어요. 또 여기 사파시장 앞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외부 버스를 주로 타는 곳이기도 합니다. 호수 남쪽을 따라 길게 호텔, 마사지, 적당한 수준의 상점들이 또 늘어서 있고요. 호수 서쪽은 사파타운의 번화가입니다. 이 번화가에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 광장, 그리고 성당이 이어져 있어요. 사파 성당 아래쪽에는 판시판역이 있고요. 진짜 기차역은 아니고 산악열차를 탑승하는 관광열차역이에요. 건물이 굉장히 큰데 산악열차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미니 상가들이 입점해 있는 복합 공간입니다. 이 산악열차와 이어지는 판시판 케이블카, 그리고 산 정상을 합쳐 판시판 레전드라는 일종의 테마파크라 부릅니다.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 판시판 레전드는 선월드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낭을 가보셨다면 아마 들어본 이름일 텐데 베트남에서 이런 유원시설로 알아주는 대기업이에요. 다낭의 놀이공원, 그리고 바나힐, 둘 다 이 선월드가 관리하거든요. 판시판역 아래쪽으로는 여행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무리 한국인들이 여행 많이 간다지만 서양인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사파지만 서양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서양 여행객 취향에 맞춘 식당들부터 간간히 있는 펍, 현지 투어사 등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식당은 확실히 주로 여행객들이 방문한다고 느껴지는 게 대부분 영어 메뉴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동쪽 로컬 식당에 비해 1.5배에서 2배는 비싸고요. 도시 근처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혹은 간단한 투어는 3가지입니다. 판시판 케이블카, 함롱산 트레킹, 그리고 까깥 빌리지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지붕이라 불리우는 판시판산을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습니다. 판시판산 자체는 멀리 있지만 사파 다운타운에 판시판역이 있어요. 여기서 산악열차를 타고 중간에 있는 흐앙리엔 케이블카역까지 이동합니다. 다시 여기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멀리 약 7km를 가게 돼요. 산악열차는 필수가 아닌 게 차나 오토바이가 있다면 이렇게 이동해서 주차를 한 다음에 바로 케이블카를 탈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산악열차, 케이블카 다 타면 75만 동이고요. 산 정상에 있는 모노레일은 편도, 별도 7만 동입니다. 산 아래와 위는 아예 날씨가 따로따로 놀아서 사파가 가장 맑은 날에도 위쪽이 맑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판시판 정상에서 맑은 경치를 본다면 3대가 덕을 쌓은 것이라 하죠. 하지만 흐린 날 올라가도 좋습니다. 후회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위는 정말 추우니까 추가적인 자켓이나 코트를 준비해야 되고요. 정상에는 이런저런 불교 사원, 동상, 탑 등이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사파 최고의 랜드마크입니다. 함롱산은 사파 앞동산이에요. 사파 노트르담 성당 옆길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앞동산 치고는 꽤 높이 올라가요. 30분, 40분 정도 걸으면 꼭대기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내려다보는 사파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완전 개발 안 된 맨산은 아니고 꼭대기까지 포장된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플라워 가든이라고 정원이 있는데 여기도 나름 괜찮아요.
가깝고 적당히 높고 경치도 예쁘고 삼박자가 좋아서 많은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함롱산입니다. 입장료 있습니다. 까까빌리지는 사파에서 가장 유명한 소수민족 마을이에요. 다운타운과 가까워 많이들 걸어가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그만큼 상업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진짜 소수민족 마을이라기보단 유원지에 가깝다고 해야 되겠네요. 하지만 그만큼 구경하기 좋은 거리가 많으니 또 그렇게 상업화된 거겠죠? 후졌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파 마을보다 많이 아래쪽에 있어 내려가는 길이 편하지만 올라오려면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또 까까빌리지 내부도 계단이 엄청 많고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걸어가더라도 올라올 때는 택시들을 많이 타곤을 합니다. 그런 여행자들을 노리는 택시도 많아요. 입장료 7만동입니다. 사파 서북 쪽에는 드롱 40이란 도로가 있습니다. 내리막이 이어지는 남쪽, 동쪽과 다르게 여기는 오르막입니다. 이 도로를 따라가면 실버 워터폴, 러브 워터폴이 나옵니다. 또 여기는 포장도 지금 아스팔트로 잘 되어 있어서 덜컹거리는 거 없이 와인딩을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실버 워터폴, 폭포는 길에 마주해 조금만 올라가면 구경할 수 있고요. 러브 워터폴, 사랑의 폭포는 꽤 안쪽에 있어서 20-30분 정도 걸어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막 엄청 큰 폭포는 아니지만 깎아지는 절벽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꽤 볼만해요. 특히 사랑의 폭포는 가는 길도 정말 아름답고요. 실버 워터폴 입장료는 2만동, 러브 워터폴 입장료는 7만동이며 러브 워터폴에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면 주차비 5,000동이 있습니다. 사파 동북쪽엔 따핀 에리어가 있습니다. 소수민족 구역이고 그 끝에는 따핀 동굴이 있어요. 현재 동북쪽과 서북쪽 사이에는 도로를 개통하고 있습니다. 투어 상품 아니면 바이크 렌트가 아니면 여기는 접근하기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꽤 멀거든요. 내부도 상당히 넓어 여유롭게 둘러본다면 바이크로도 하루 반나절은 따핀 에이리어 구경에 잡는 게 좋겠습니다. 입장료는 4만동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무왕호와 바니린호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트레킹 투어 상품이 이쪽을 주로 다룹니다. 그냥 마을에서 걸어나가는 웨스턴들도 정말 많이 볼 수 있고요. 사파 하면 생각나는 사진들이 대부분 여기서 촬영됩니다. 계단식 논이 제일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다만 여기는 코스 잡기가 좀 애매한 편이라 그냥 걸어간다면 공사판만 보고 제대로 된 구경을 많이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아래쪽엔 정말 거대한 호황리에 국립공원이 있는데 따로 다루진 않을게요. 여기는 워낙 거리가 있는 편이라 심층적인 전문 트레킹 투어가 아니면 진짜 갈 일이 없을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도 여기는 너무 멀거든요. 사파까지 가는 방법은 기차, 버스가 있습니다. 기차는 하노이 역에서 출발해 라오카이까지 이어지고요. 라오카이에서 셔틀을 타고 사파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8시간 이상 걸립니다만 기차 여행의 로망이 있습니다. 기본 기차부터 화려한 기차까지 여러 등급이 있는데 가격은 3만원짜리 기본 기차부터 화려한 빅토리아 익스프레스는 12만원이 나고요. 이거는 구글링하면 포스트가 널렸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여유로운 배낭 여행자들이 기차를 종종 선택하곤 합니다. 버스는 대부분 하노이 올드쿼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 회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고 또 회사에 따라 내 숙소 앞으로 픽업하러 오는 버스도 있어요. 사파 내부까지 한 번에 들어가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중간에 휴게소 들리고요. 아침, 오후, 야간 시간 정도로 나뉘어요. 어떤 버스는 하노이 시내, 노이바이 공항, 그리고 사파 이렇게 루트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사파에서 바로 일정이 끝나 공항으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공항에서 바로 사파를 가고 싶은 경우 버스를 고려할 수 있겠죠. 가격은 버스 시설 따라 다양합니다. 평균 1-2만원 정도라 보면 적당하겠습니다. 사파 버스 집결지는 동쪽, 서쪽 두 곳입니다. 버스 예약하기 전에 이 버스가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도착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다 다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사파는 밤 컨텐츠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트레킹, 바이크, 케이블카 전부 오후 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파에서 출발하는 슬리핑 버스를 예약하면 저녁 시간대가 붕 뜨게 돼요. 일정은 3-4시에 끝나는데 버스가 출발하는 9시, 10시까지 할 게 없다는 거죠. 아침 비행기로 바로 공항 가는 게 아니라 하노이로 돌아오는 거라면 사파에서는 아침 혹은 오후 시간대에 출발해 늦어도 저녁까지는 하노이 도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숙소에서 푹 자야죠. 사파 내부는 대중교통이라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택시가 있긴 한데 도시 내부는 걸어다녀도 충분할 정도로 좁아서 딱히 탈 일도 없고요. 까까빌리지나 워터폴 등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택시와 흥정해서 타면 되겠습니다. 근데 택시 타고 왕복하는 것보다는 직접 바이크 렌트 하거나 트레킹 투어 상품 이용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사파는 여행 도시다 보니 전체적으로 숙소가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숙박업소로 뒤덮인 수준이에요. 첫 번째, 호수 남쪽은 로컬과 여행자 구역이 적당히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으며 여행자들을 위한 가게와 로컬들이 주로 가는 가게가 섞여 있습니다. 두 번째, 성당 아래쪽. 여기는 완전 번화가죠. 트레킹을 가려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위한 택시, 밴, 또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남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로 언제나 혼잡합니다. 시끄럽기도 하고요. 또 로컬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식당들도 웨스턴들을 위한 곳이 많습니다. 여행자 공간이죠. 세 번째, 동북쪽과 동쪽. 북쪽, 동북쪽은 좀 심심한 구역이에요. 뭐 할 거리가 없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파 시장이 있는 동쪽은 버스 집결 장소니만큼 저렴한 호텔, 호스텔들이 꽤 있는데 여기만 조금 시끄러워요. 하노이 왕복에는 편하지만 트레킹이나 사파 내부를 구경하기에는 불편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완전 남쪽. 사파를 대표하는 뷰들을 숙소에서 감상할 수 있어요. 이쪽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뭐가 없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도 불편하지만 뷰 하나로 모든 것을 씹어먹는 위치입니다. 자기가 어떤 숙소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죠. 뷰가 우선인 사람, 주변 환경이 우선인 사람, 교통이 우선인 사람, 자기 취향에 맞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파는 상대적으로 습해서 방에다가 빨래 널어도 안 마르거든요. 트레킹 하다가 땀나서 냄새나는 빨래거리가 생길 텐데 화장실에서 빨아서 방에 널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으니 난방시설 미리 확인하세요.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노이에서 출발하는 투어. 하노이 올드쿼터에서 여러분들을 픽업해 사파 왕복 및 내부 일정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내가 신경 쓰거나 추가로 예약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행 속의 미니 패키지 여행이죠. 가격은 이틀에 10만원 조금 오버한다 생각하면 적절하겠습니다. 교통비 왕복 3, 4만원, 숙소 3만원, 플러스 투어비 생각하면 나름 적절한 가격이죠. 보통 이런 가격은 버스의 등급, 사파 내부 숙소 따라 달라지니 이 투어 안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미리 잘 확인해보세요. 영어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활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완전 자유여행. 왕복 버스비 3, 4만원, 숙소 몇만원, 바이크 렌트를 한다면 하루에 5천원에 기름값 2, 3천원, 식비 끼니당 5천원 정도, 한시판에 간다면 산악열차 및 케이블카 4만원 등이 나갑니다. 그냥 혼자 걸음으로 트레킹 비용은 제로입니다. 자신의 여행 내공 혹은 운에 따라 여행의 질이 달라진다는 게 약간의 리스크네요. 대신 그만큼 자유도가 보장되는 거고요. 세 번째, 사파 왕복은 자유대 사파에서 내부 트레킹을 구매하는 제한적인 투어 이용. 사파 내부에서 트레킹을 할 때만 투어 상품을 이용하는 코스입니다. 자유 여행 대비 트레킹 비용이 그냥 추가로 나가는 셈이지만 그만큼 효율적이고 퀄리티 좋은 코스를 보장합니다. 또 여러 트레킹 코스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있고요. 사파 다운타운의 여러 여행사를 찾아가서 상담한 다음 예약하면 되겠습니다. 당일 투어 기준 보통 $50 정도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프라이빗이라 투어 치고 조금 비싼 편이에요. 하루에 6시간, 8시간 정도 걷고요. 당일치기 투어, 중간 지점에서 홈스테이 숙박하는 이틀, 3일 투어 등 기간도 다양하고 남쪽 라오카이, 동쪽 따핀, 북쪽 폭포라인 등 코스도 다양합니다. 정말 트레킹을 좋아한다면 3번 사파 내부 트레킹 투어만, 그리고 바이크 운전을 좋아한다면 전체 자유여행 일정 2번을, 머리 아픈 걸 싫어한다면 1번 하노이 출발 투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파의 핵심 컨텐츠들은 아까 말씀드렸듯 다 아침에서 오후 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트레킹, 바이크, 탄시판 등등이요. 이 낮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일정을 짜면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 탄시판 갔다가 오후에 깎아빌리지만 갔다 올래 하면 정말 빡빡하게 하루도 가능하고요. 물론 뒤지겠죠. 하루는 판시판, 하루는 트레킹 할래 하면 낮 일정을 이틀을 잡아야 되는 거겠죠. 반대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많은 선택지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한 번의 낮은 많이 아쉽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4, 5일 투자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여행 일정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2번 혹은 3번의 낮 일정을 잡는 게 제일 보편적이라 생각합니다. 일정 널널한 배낭여행자라면 3번의 낮, 일반적인 여행자라면 2번의 낮, 이렇게요. 어때요? 오늘의 사파 가이드.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사파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파 다운타운 내부에 매연이나 꽃이 연기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 밖에 진짜 멋진 트레킹 한번 하고 나면은 다 풀릴 거예요. 네.